열정적으로 발제를 해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저도 인사이트를 많이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베스트 프랙티스 사례 발표는 HRD 컨퍼런스에서 가장 꽃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의미가 높은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현업에서 업무를 하시면서 궁금하신 부분들, 그리고 이 두 분께서 오늘 발제하시면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셨을 텐데요. 그걸 모아서 정말 심도 있고 깊은 토론을 나누는 콜로키움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께서 정말 인사이트를 받으시는 귀중한 시간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패들렛을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아직 못 올리시는 분들은 패들렛 지금 질문 올려주셔도 괜찮으니까 편하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남겨져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온 질문들이나 아니면 임팩트 있는 질문들로 바로 콜로키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진준용 팀님께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무리 결과물이 없는 워크숍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성과에 대한 부분이나 아니면 변화에 대한 사례가 있으면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한번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네, 사례죠. 변화에 대한 사례. 네, 정말 없습니다. 정말 없고요. 아까 현진 매니저님도 비슷한 얘기 해주셨는데 제가 기록해놨거든요. 소소한 기록해놨는데 까먹었다. 그렇죠. 소소한 변화가 조직의 변화를 만든다. 저도 비슷한 생각이거든요. 어떤 이런 조직 문화성 이런 업무들은 실적으로 바로 효과성을 분석하려고 하면 그게 오히려 부작용을 낳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거를 진행하고 나서 속속들이 뭔가를 파보려고 한다던가 혹시 사례 있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아웃풋에 대한 이야기는 최소 내년은 돼야 변화가 생겼네? 혹시 작년에 이거 기억나? 이 정도의 느낌으로 저희는 가져가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나마 말씀드려볼 수 있는 거는 저희 오히려 해외 인원들보다 저희 멘토들의 변화인데요. 사실 이거 멘토 처음에 추진하면서 제가 아까는 말씀을 못 드렸지만 반발이 멘토들이 가장 심했어요. 왜냐면 국내 담당자들이 여기까지 우리가 왜 와야 되지? 그리고 저희가 좀 본부장님하고도 식사하고 이런 자리들도 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대면으로 이제 메일 주고받고 이런 거는 영어로 가능한데 어떻게 이거 말로 내가 한 2박 2일 동안 어떻게 얘기를 하냐 이런 불만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제발 걱정하지 말고 오셔라. 한 번만 제발 와달라 해서 진짜 빌고 빌어서 다 오셨거든요. 근데 끝나고 나서 정말 자기가 여태껏 십몇 년 근무하면서 이렇게 좋았던 경험은 처음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저는 거기서 되게 근데 그분이 원래 끝까지 안 오겠다고 하시던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보면서 때로는 아웃풋이 없는 게 필요한 거였구나. 그리고 그 해외 직원분들이 어떻게 선물을 사서 전달을 해주더라고요. 마지막에. 그래서 이렇게 전달받은 사람들이 과연 이후에 업무 메일을 보내는데 무시할까? 그럴 리가 없거든요. 그럼 결국에 그게 곧 사례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연계해서 한 가지 아마 여기 계신 HR더 분들께서 이 부분은 굉장히 궁금했을 거예요. 어쨌든 윗선분들께서는 성과물을 얘기를 하셨을 텐데 어떻게 임원분을 설득하셨나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설득을 특별히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실은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처음에 저희 윗분들은 오히려 완전히 프리미엄 관광을 하자는 주의셨어요. 네. 그냥 진짜 자긍심만 고취시켜줘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하셨는데 반대로 저희가 그때 이제 주재원분들께 인터뷰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만 가져가기에는 비용도 그렇고 이 효과가 너무 아쉽다. 그냥 와서 이문화 체험하고 어디 가서 제기차기 한다던가 이렇게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뭔가 여기에서 의미를 끄집어내야 된다는 게 오히려 저희 내부적인 의견이었고요. 그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리더분들은 저희 리더께서 좀 그런 조직 문화에 좀 관심이 많으시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운이 좋았던 거죠. 옆에 굉장히 열심히 설득도 하셨을 거고 정말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리더분께서 아마 잘 승인해 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엔 천진 매니저께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모집 대상을
시니어 직급과 팀장으로 제안을 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첫 회였기 때문에 조직이 다시 돌아와서 어떤 작은 변화라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첫 회에는 직급을 좀 조직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시니어 직급과 팀장으로 하자라고 결정이 됐고, 그리고 다음 차수부터는 좀 직급을 오픈해서 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한 가지 더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했었는데 선택했었던 실리콘밸리 그 기업을 선정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저희가 좀 중점적으로 봤던 것은 게임 체인저, 시장에서의 게임 체인저가 되는 기업을 좀 우선적으로 좀 선정했으면 좋겠다라고 캐럿 글로벌에게도 말씀드렸고, 사이즈가 좀 다양한 회사였으면 좋겠다. 작은 지네딕 같은 스타트업부터 글로벌 기업 엔비디아까지 좀 다양한 사이즈의 다양한 규모의 회사를 가서 참여자들이 여기는 너무 작은 스타트업이야, 아니면 여기 너무 대기업이야, 이런 말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 같이 동반해서 가셨었잖아요. 참여하시면서 매니저님께서 실리콘 프로그램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 혹은 반응이 좋았던 프로그램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실리콘밸리 기업을 방문한 것이고요. 저도 사실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총 4개의 기업을 방문을 했었는데, 책으로 보는 거하고 실제로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앞에 엔비디아 같은 부분에 가서는 진짜 기술을 시연해주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때 세상이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구나를 많이 느꼈습니다. 네. 제가 이 질문은 진조영 씨님도 같이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지인 분들은 한국에 초청을 해서 진행하는 과정인 만큼 가장 완성도가 높았다거나 아니면 가장 마음에 들었었던 프로그램이나 부분들이 있으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멘토링 워크숍이었고 가장 심혈을 기울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물론 캐럿 글로벌이 여기 있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 미팅 할 때부터, 사실 처음에 미팅할 때, 그리고 시작 돌림판이 잘 돌아가고 있네요. 시작 한 달 전까지도 저희 프로그램, 저희 데이비드님도 계시네요. 네, 미팅하면서 최종 결과물을 만들기로 얘기를 했었어요. 네, 현안해야 된다. 네, 현안 이슈를 끄집어 와서 뭔가 이거 앞으로 우리 어떻게 해결할 거냐 만들어내자라고 계속 가지고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뭔가 저도 계속 그런 압박에 제가 시달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내야 되지 않을까, 내야 돼. 근데 다시 좀 백투더 베이직이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처음에 내가 목표하고자 했던 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을 하다 보니 결과물 안 하는 게 맞는 거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서 캐럿한테 전달했을 때 사실 저 캐럿이 반대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캐럿 입장에서도 어쨌든 이 워크숍을 운영을 하고 이 프로그램의 결과물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한번 해보겠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셔서 과감하게 우리 아이스 브레이킹하고 워크숍에서 정말 우리 글로벌 간에 어떠한 그냥 고민을 하고 있는지 정도까지만 한번 알아보자 했고, 대신에 이제 저희가 소소하게 정말 아까 뭐 소주잔도 그렇지만 티셔츠 맞추고 막 그런 게 결국에 이 멘토링 워크숍 하면서 다 고민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가장 인상 깊기도 했고, 그게 첫 시작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게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캐럿 글로벌 얘기 들으려고 했던 건 아닌데, 네, 감사합니다. 다 그렇게 하는 거죠. 네, 저희가 코워킹 세션은 정말 다양하게 소통을 하는 장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발제자분 외에 패널분께서도 혹시 원하시면 말씀해주시면 제가 마이크 전달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이 질문 중에 조금 어려운 질문이 하나 있을 수 있는데 진조영 측에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비용 부분에 있어서 어느 부분이 가장 컸는지, 우려사항이 있으셨는지 이런 질문이 있는데 혹시 답변 가능하실까요? 네, 가능합니다. 네, 어렵지 않고요. 뭐 식비가 제일 많이 들고요. 네, 일단 식사가 힘든 게요. 정말 그 식습관들이 다 다르셔가지고 뭐 할랄푸드부터 누군가는 돼지고기, 누군가는 소고기가 안 되고, 누군가는 뭐가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세팅하다 보니까 그런 비용들이, 숙식이 사실 비용이 제일 크게 들었고요. 정작 운영 프로그램에서는 돈이 진짜 많이 안 들었어요. 물론 여기서 구체적인 비용을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나 궁금하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아까 뭐 소주잔 뭐 그런 거
개당 10,000원? 네, 10,000원이고 티셔츠 뭐 10,000원? 네. 그래서 생각보다 그러니까 비용보다는요. 어떤 여기에 이들이 뭐에 관심이 있지? 이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제가 소개는 안 들었는데 창경궁도 그거는 이제 청계광장 간 김에 갔거든요. 창경궁 도슨트 하는 거 얼마였죠? 무료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어 도슨트. 네, 생각보다 돈이 안 듭니다. 항공료는 좀 들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진솔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비용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러면 천진 매니저님께도 이 질문이 가장 HR분들이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정확한 비용은 아니더라도 너무 좋은 프로그램에서 적용하고 싶은데 비용 문제가 가장 걸립니다. 비용을 어떻게 설득하셨습니까? 사실 비용은 저도 가장 고민이 많은 부분이고 앞으로 이제 내년에도 프로그램 일단 예산은 잡아놨으나 실제로 실행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가장 고민이 많은 부분입니다. 아까 뭐 운영비보다는 이제 뭐 숙식이 많이 들었다라고 하시는데 저희는 그냥 다 많이 들었어요. 뭐 음식비, 체류비, 교육비 뭐 그냥 다 많이 들었고 굉장히 인당 비용이 큰 교육이다 보니까 또 다행히 이제 저희 사장님께서 많이 지원을 해주셔서 저희는 일단 리더분들은 흔쾌히 먼저 수락을 해주셨고 비용 부분에서는 앞으로도 많이 제가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저 처음 해도 되나요? 그 해외로 나가다 보니까 아마도 더 그랬을 수밖에 없고 저희는 아까 프로그램 보면 저희 대부분 협업했던 프로그램들이 좀 많거든요. 특히 헤리티지 부분. 근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들이 요새 많이들 좀 오픈되어 있는 것들이 저희가 좀 있어요. 뭐 아까 고양 모터 스튜디오도 그렇고 폴트닷도 그렇고 저도 그게 좀 비용들이 많이 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좀 열려 있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걸 많이 활용할 수 있었고 아까 누가 질문해 주셨던 게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비용이 얼마 들었냐가 중요했던 게 아니라 해외 법인이라서 이슈가 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세무나 이런 쪽에서 외국 사람을 교육하는데 우리 비용을 쓰는 거에 대한 이슈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저희는 일단은 아까 저희가 파견 조직이고 그리고 그들이 없으면 우리 실적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접근을 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다들 좀 어그리를 해서 그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그 사람들 역량을 일깨워주려는 게 아니라 결국 근본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우리 회사의 성과를 올리기 위한 거, 우리 실적을 좋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좀 설득을 했습니다. 네, 너무 답변 감사드려요. 저도 책임님 아까 말씀하실 때 현첸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좀 됐고요. 저희가 좀 더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지금 패들렛에도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현장에서도 즉석에서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내 마이크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 혹시 현장에서 질문을 원하시는 분들은 손을 번쩍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안한 분위기에서 언제든지 손 들어주시면 한번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예, 인사공사 윤준현입니다. 저 진준영 책임께 여쭤볼게요. 현체인 교육을 하려고 하다 보면 가장 어려운 게 우리나라랑 달리 근무를 오래 하지 않아요. 사람들. 네, 아무래도 맞습니다. 우리나라보다 근속률이 떨어지니까 네. 과연 얼마만큼을 투자를 해야 되느냐, 네. 한국 같은 생각을 갖고 사람에 투자하는 네. 게 맞는지, 네. 아니면 어떤 핵심 인재만 골라 투자하는 게 맞는지 이런 고민을 네. 하게 되는데 네. 이런 프로그램을 하실 때 혹시 그런 선발을 할 때 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물론 저희가 뭐 인사적으로 딱 어떤 기준을 놓고 선발하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현지에 있는 이제 각 센터의 주재원분들께 저희가 요청을 드려서 그래도 좀 우수 인재들을 선발해 달라고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전인호를 부를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그렇게 했는데요. 사실 앞으로 저희가 이거를 장기화하고 계속 하기 위해서는 계속 우수 인재를 뽑아달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여쭤보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전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나라와 그거를 다르게 가져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저는 지금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직자가 굉장히 많고 이미 문화가 많이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퇴직할 사람이 겁나서 저희가 교육을 안 시키기에는 그들이 지금 당장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아쉽고 그리고 이직을 한다는 거는 그들이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근거라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소속감을 제가 이번에 그걸 느꼈거든요.
원래 말씀하신 것처럼 주재원들이 그런 우려를 하셨어요. 이 사람들은 회사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이 우리랑 다르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막상 제가 와서 들어보면요, 뭐 장기 근속을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회사에 대한 관심은 정말 높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어쨌든 일하고 있는 이 회사에 대한 관심도는 높습니다. 그럼 저희가 그거를 너가 지금 관심 있게 일하고 있는 회사 좋은 회사고 그리고 너가 할 수 있는 너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주고 있어라는 것을 보여주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좀 이상적인 생각이긴 한데요.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나온 질문 중에 여기 연계된 게 하나 있어서 막 말씀하신 대로 현지인들은 이직이 많아서 어느 정도 기술 오픈을 해야 할지 혹은 글로벌 학습 채널 운영 시에 보안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는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보안 이슈는 저도 제가 보안 담당자가 아니라서 어디까지 가능하다라는 거를 제가 판단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저희도 지금 학습 플랫폼을 오픈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다 산해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저희 품질 본부의 직원들이 접속하는 시스템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반대로 아예 국내 인원들이 오히려 접속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딱 그 100 몇 명에 대해서만 오픈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 보안 문제가 분명히 저희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보안 만약에 우리가 이거 보안 그 플랫폼적으로 다 보안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사실 뭐 이거 뭐 모니터를 찍는 것까지 감시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말씀도 하시는데 그렇게 접근하다 보면은 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그건 우리나라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는 그냥 보안 쪽에 문의를 합니다. 괜찮을까요? 네. 그래서 그 정도 선에서 완전히 대비적이거나 특히 품질이다 보니까 좀 그런 이슈들이 많이 있기는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예민하지 않은 문제까지는 기술적인 것은 가능한 오픈하고 있습니다. 네, 요 질문 하나가 올라왔는데 이게 굉장히 조금 저도 궁금한 질문이어서 천진 매니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실리콘 프로그램을 진행한 후에 현업 적용을 하는 다른 프로세스가 있으신지 거기에 더불어서 혹시나 신사업으로 구성했었던 것들이 인큐베이팅까지 간 적이 있는지 굉장히 디테일하게 문의가 주셨는데 답변을 가능한 정도까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리콘밸리를 4월 달에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한 5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인데 저희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사업 공모전 해커톤 형태로 진행을 해서 그것을 프로토타이핑하는 그런 해커톤 방식의 공모전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차기 프로그램에는 그 공모전에 참여했던 참여자들과 함께 뭐 실리콘밸리든 다른 나라든 가는 것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럼 거기 하나 더 질문이 올라와 있는데요. 아까 저도 We are on the same page라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같은 방향으로 추구해야 되는 거에서 많은 인사이트를 받았는데 혹시 이 슬로건을 작성한 이후에 실제로 조직 내에서 조직 문화라든지 아니면 업무 체계가 변화된 것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전사 차원에서는 이렇게 변화한다는 것이 사실 좀 어렵고요. 저희 이제 팀 안에서 다 총 5명이 있는데 We are on the same page가 저희의 슬로건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추구하는 협업의 모습, 오늘 송기령 부사장님도 말씀해 주셨던 부분인데 수평적인 소통, 수평적인 협업을 통해서 저희가 같은 목표를 향해 가는 것을 계속 추구하고 또 그렇게 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장래 더 궁금하신 분이 있으시면 질문을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패턴에서 다 적어주셨나 봐요. 혹시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희가 시간이 약 한 5분 내외 남았기 때문에 손 들어주면 다시 한번 마이크를 전달드리겠습니다. 천진 매니저님께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실리콘밸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나 이건 아까 전 처음에 진정책에도 여쭤봤지만 효과나 검증 같은 것들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도 사실 이제 진책위님과 비슷한데 어떤 성과가 바로 나오지 않은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리더분들이 많이 인정해 주셨고 그리고
어떤 우리가 큰 변화를 만들기보다는 소소한 변화, 소소한 조직의 변화를 만들자라고 해서 가셨던 팀장분들이 이제 팀원들과 좀 수평적인 소통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있고요. 지금도 하고 있고 또 사실 근데 이제 팀원들 입장에서는 팀장님이 실리콘밸리 다녀오셔서 하는 노력들이 그렇게 달갑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조언을 주고 독려하고 계속 추진해 나가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주영 씨께 저도 이걸 만약에 안 나왔으면 여쭤보려고 했는데 다음번에 프로그램을 다시 또 이제 하신다면 Q&A를 다시 하신다면 혹시 보완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네. 지금 사업계획 시즌이라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데 왜냐면 아직 전혀 세팅될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의 개인적 플랜인데요. 이번에 해보면서 일단 느낀 거는요. 물론 기술적 교류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조직 문화성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갈래를 일단 두 가지를 좀 나누고자 하고는 있습니다. 일단 직무 학습에 대한 무언가가 필요할 거라 생각하고 또 조직 개발적 관점에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그 두 가지로 나눈다라는 게 일단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고요. 그리고 조직 개발 차원으로 보면은 일단은 주재원분 이번에 제가 이제 인터뷰도 많이 해보니까 주재원분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물론 사전에 주재원 교육을 좀 받고 나간다고는 하지만 그 교육 몇 달 받는다고 해서 어떤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모두 다 이해하고 습득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문화권 안에서 그 어찌 보면은 게스트처럼 가서 몇 년 생활하다 다시 복귀를 하셔야 되는데 그 와중에 그 주재원은 또 그들의 리더로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들과의 교류가 되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솔루션을 그 각 권역별의 좀 맞춤형으로 그 안에서 주재원과 그 직원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관계를 좀 형성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좀 생각해보자라고 좀 고민을 제 혼자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고민에 캐럿이 함께 하겠습니다. 코어 스트렝스. 네. 네, 질문 있으십니다. 저 하나범위 글로벌 인재경영원의 김상학입니다. 아까 책임님이 말씀하실 때 제가 저기 Q 시너지 프로그램 넥스트 스텝 질문도 남기긴 했는데 제가 전에 회사에 있을 때 LG전자에 있었는데 그때 마침 그 해외 법인에 있는 품질 담당자분들을 초대해서 워크숍을 하고 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맡았었어요. 그리고 나서 몇 차례 한국에서 이제 본사로 초대를 해서 약간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다가 같은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말씀을 참가하신 분들이 하시는 게 한국에 너무 많이 와봤다. 이제는 좀 다른 데 가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해외 중에 잘하고 있는 공장, 그래서 저희가 처음으로 갔던 데가 인도에 있는 노이다 공장. 거기 가서 유사한 프로그램을 벤치마킹식으로 하게 되니까 이제 그 주재원분들은 되게 싫어했죠. 본사에서 임원들이 다 오고 센터장님 가시고 그러니까 부담스러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험을 그때 당시에는 되게 많이 끝나고 났을 때 본인들 준비하면서 되게 많이 이제 경험이 많이 됐다 하는 얘기했고 그 다음에 남경 중국에서 옮겨서 하고 상반기에는 한국에서 하반기에는 해외에서 이렇게 이제 해 오다가 지금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 차원에서 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소름 끼칠 정도로 저희랑 비슷한 흐름인 것 같아요. 저희도 이번에 진행하면서 그 외국 친구들이 직접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데 이거 우리가 한번 해보고 싶다. 우리 쪽으로 우리 거 소개도 해보고 싶고 뭐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가서 저희도 향후에는 좀뭐 당장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좀 센터별로 그들이 좀 주관하는 것을 하면 어떨까. 말씀하신 대로 주재원분들의 이슈가 제일 큽니다. 결국에 현지인들이 그럼 다 준비를 할 수 있느냐, 비용은 어떻게 할 거지? 이런 좀 이제 실질적인 고민들이 좀 남아있긴 한데
그런 좀 컨센서스만 이루어진다면 저희도 그런 쪽으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조언 감사합니다. 네, 너무 따뜻한 조언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가 벌써 시간이 30분이라는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갔습니다. 여기 패들렛에 올려주신 질문을 다 못해서 너무 아쉽지만 혹시 마지막으로 한 분 정도 더 질문이 있으시면 받거나 아니면 콜로케이션 세션 한번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지금 사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거의 끝날 때가 돼서 저희가 인증이 꼭 필요합니다. 네, 우선 이 30분의 시간 동안에 많은 토론을 나누긴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시간 안에 정말 열정적으로 토론해주신 두 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캐럿 글로벌이 지금 오늘 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학습하고 소통하면서 더 큰 장을 내년에도 만들 예정입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분들께서 정말 솔루션이나 아니면 인사이트를 한 가지 이상씩은 얻어 가셨을 시간이기를 바라면서 이번 콜로케이션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두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